일단 태닝은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고도 좀 건강하게 구릿빛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좀 유명해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올리브 피부과 원장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태닝들을 사실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일단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피부과 의사로서는 태닝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감정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태닝은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태닝은 피부 노화를 촉진을 시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암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피부과 의사로서는 태닝을 권장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만 좀 바짝 태웠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어렸을 때 노출된 자외선에 의해서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70대, 80대 이렇게 됐을 때 피부암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자외선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태닝을 하려면 자외선에 노출이 돼야 되니까요. 부드러워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태닝 시 사용하는 태닝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외선을 쐰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의 각질세포가 살짝 죽는 거죠. 약간 비닐처럼 덮이는 건데 그 느낌을 보고 이제 맨들맨들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색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균일하게 이렇게 타기 때문에 맨들맨들해진 보이면서 조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혈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로 덮어 보이는 현상 때문에 피부가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닝의 종류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햇빛에 태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 샵들 같은 데 가가지고 태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연 태닝은 문제가 뭐냐면은 UVA랑 UVB가 둘 다 들어와요. 근데 UVB는 이제 화상을 입히죠. 직접적인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UVA도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직접적으로 DNA 변화라든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는 UVB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로서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은 태닝을 할 것 같으면은 자연 태닝보다는 그나마 기계를 사용한 태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기계 태닝은 UVA를 주로 넣어요. 근데 UV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색소 침착을 유발을 하고 피부에 노화를 유발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UVB는 살짝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UVA의 효과를 조금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태닝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작정 태우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바닷가 가서 꼭 태닝을 내가 꼭 하셔야겠다 라면은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화가 돼버리면은 너무 좀 두드러지는 노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계속 자외선을 받게 되면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기미라든지 색소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은 피해 주시고, 또 얼굴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노출해서 다니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더 강한 자외선을 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고도 좀 건강하게 구릿빛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좀 유명해요. DHA 브론저라고 해가지고, DHA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의 각질세포에 있는 단백질하고 반응을 해서 갈색으로 좀 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 가지고 멜라닌 세포가 증가돼서 검게 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실제적으로 약간 우리가 사과가 갈변하듯이 갈색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크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외선의 자극을 피하면서 어느 정도 피부를 조금 구릿빛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론저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하는 방법은 그냥 바르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검게 보이고 싶은 부위에다가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색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좀 빨리 없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각질세포는 계속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태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피부과에서 누구나 자꾸 물어봐도 태닝 해도 돼요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떤 직업상의 문제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몸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자연 태닝보다는 기계를 사용해서 태닝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한 태닝보다는 좀 건강해 보이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태닝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